여러분, 길 가다가 붕어빵이나 닭꼬치 파는 노점들 참 정겹죠? 우리 도시 풍경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그냥 지나치던 그 노점들 뒤에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점상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걸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들, 이런 거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보는 게 다 맞을까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많은 노점들이 그냥 대인 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바로 눈앞에서 하지만 보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그것도 수십억 원대 규모의 무등록, 무세금 산업의 일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개인의 생계를 넘어선 아주 조직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모든 걸 안에서 지켜본 한 제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었습니다. 이 제보자가 그냥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하고 의혹만 던진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년 동안이나 세금 한 푼 안 내고 이 시스템을 악용해서 말 그대로 그림자 속에서 제국을 건설한 한 특정 업체에 대한 모든 걸 폭로한 거죠. 내부 자료,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요. 자, 제보자가 지목한 업체가 바로 닥치고 닭꼬치라는 것인데요. 내용을 좀 보세요. 경상도, 전라도 일대에서 2017년부터 거의 8년간 운영됐고요. 진짜 놀라운 건 이 규모입니다. 트럭이 무려 40대에서 50대. 이건 그냥 동네 노점 몇 개 수준이 아니죠. 완전 거대한 불법 네트워크, 기업형 조직이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큰 규모로 8년 동안이나 어떻게 세무당국의 눈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그 운영 방식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사업 모델이요.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빈틈이 없어요. 일단 나도 닭꼬치 장사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불법으로 개조한 트럭을 비싼 값에 팔아넘깁니다. 여기서 일단 한몫 챙기고요. 자, 이제부터가 핵심인데 장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 그러니까 닭꼬치부터 소스까지 전부 본사에서만 사가야 해요. 근데 이 모든 거래를 뭘로 한다? 오직 현금으로만 합니다. 계좌 이체, 카드 결제 그런 거 없습니다. 기록이 아예 안 남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8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현금만 쓸어 담았으니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추적도 안 되는 이 막대한 검은 돈으로 이 프랜차이즈 대표는 과연 뭘 했을까요? 그 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숫자 1억 원에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이 프랜차이즈 대표가 몰고 다닌 벤츠 자동차 가격입니다.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소박한 노점상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르죠. 이 엄청난 괴리감, 탈세로 번 돈으로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닥치고 닭꼬치라는 한 나쁜 업체의 문제였다면 뭐 그냥 거기서 끝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한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여러분, 겨울 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뭐죠? 바로 붕어빵이잖아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우리가 길에서 사 먹는 그 붕어빵 노점들 있죠? 10군데 중에 9개가 이 닭꼬치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등록 프랜차이즈요. 보세요. 닭꼬치나 또 다른 유명 업체인 황업빵이나 구조가 그냥 판박입니다. 둘 다 사업자 등록 안 한 프랜차이즈고요. 재료 공급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하죠. 당연히 세금도 안 됩니다. 파는 음식만 다르지 돈 버는 방식, 타스하는 방식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이 황업빵 같은 곳은요, 더 대담해요. 버젓이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재료도 팔아요. 심지어 어디서 장사하면 좋은지 자리까지 알아봐 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그럴듯한 합법적인 사업체 같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법 바깥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탈세 조직인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런 걸 못 잡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조차 일단 현금으로 거래되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 현금 거래라는 허점, 바로 이게 이 거대한 불법 시스템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다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내는 곳이랑 안 내는 곳이랑 가격 경쟁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 수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정직하게 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이거 완전 거대한 시스템인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하고요. 근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세금 내는 다른 자영업자들, 그리고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들이 안 낸 세금은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돈이 있었으면 우리 동네 도로를 고치고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최초 제보자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힘이 바로 우리 소비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강력해요. 첫째,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둘째, 만약에 거부한다? 그럼 그냥 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을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거죠.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내용을 듣고 나니 앞으로 길거리 음식을 볼 때마다 한 번쯤은 떠올려 보게 될 그런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길거리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고 향수잖아요.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하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그런 아련한 마음, 그 따뜻한 감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불법 시스템을 살찌우는 데 쓰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가 무심코 건넨 그 현금 한 장 한 장이 말이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해서 소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